1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사흘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 기온은 영하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 4, 5도를 기록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비교적 온화하고 맑은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감염자 절반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코로나19 치료제가 강원도민에게 처음으로 처방됐는데요. 원주 지역 오미크론 확산 현황과 치료제 배정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또 강원도 고용 동향과 통계 그리고 올해 강원도청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또 강원도민일보 정치부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도 챙겨보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설을 앞두고 원주시가 원주사랑 상품권 2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원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일 오전 10시부터 20억 원 규모의 원주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30만 원이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1월 한도를 채운 기존 구매자들도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이달 초 발행한 3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은 전액 판매됐습니다. 횡성군은 국가보훈 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해 수당 인상을 결정하고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이 올랐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습니다. 보훈수당은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보국 수훈자 수당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영월군은 지역의 대표 소득 작목인 사과와 포도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8일까지 일자로 포도와 사과 재배 농민을 모집해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재배 형태인 초밀식 사과원과 촉성 재배가 가능한 광폭 비가림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감염자 절반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어제부터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가 처방됐는데 강원도에 배정된 치료제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이규숙 소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규숙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원주 지역 태권도장, 어린이집, 또 학원 등을 매개로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선 원주 지역의 최근 코로나19 확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에 272명, 또 이번 주에도 200명 이상이 발생해서 평균 확진자가 매일 50명을 넘었고요. 오늘도 집단 감염이 대부분인데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가까운 우리 원주시도 병원을 비롯해 태권도장 또 어린이집 관련 그 공사 현장 등등 집단 감염이 주 원인으로 빠르게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력해서인가요? 왜 이렇게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델타보다 두세 배 빠른 확산이 이어져서 우려하고 있고요. 현재 발생되는
전체 환자의 50% 이상이 오미크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병원 또 태권도장 관련된 그 집단 감염도 오미크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산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확산세를 오미크론으로 확산세를 주 원인으로 보고 대책을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원주 지역에 특히 이제 태권도장, 어린이집, 학원, 어린이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좀 전파가 되고 있는데 태권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처음 그 지표 환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환자가 실제로 그 사람이 처음인지 여부는 사실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지하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제 그 집단으로 같이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확산이 되게 빨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델타 변이 이 특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경우 증상은 좀 어떻게 확실히 좀 다릅니까? 증상 중증도나 이제 그 사망도는 다소 다른 이 기존의 델타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전파력은 상당히 높아서 이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요. 감염된 사람이 다시 감염시키는 N차 감염이 또 직장이나 가족 간에 빠르게 확산되어서 이번에 이제 그 확진자가 되게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증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빠른 확산세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서 저희도 신속한 검사 또 대처를 하고 또 확진자를 자가격리를 빨리빨리 하고 해서 저희가 감염 확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12세 미만은 아직 백신 접종이 안 돼서요. 백신 접종을 안 한 지금 그 연령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3차까지 접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진도 받기도 하는데 그 네.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 이제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3차 접종한 군에서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대신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엄청나게 적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왜 걸렸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접종을 하라고 독려하고 계속 하는 거는 그만큼 네,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예방접종의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경미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오미크론 확진자 증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되게 경미하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어제부터 강원도민에게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처방이 됐어요. 몇 분에게 어떤 분에게 처방이 됐습니까? 지금 원주 지역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 배정이 됐고 저희 원주 지역에도 그 팍스로비드가 105명분이 지금 됐는데 어제까지 저희 관련 관내에는 2명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현재 투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에게 처방이 됩니까?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우선순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고 5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 투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 다른 어떤 그런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많은 부분이 그 투약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중복 투약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는 좀 경과를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자에게는 뭐 오미크론 전파가 돼도 경미한 증상으로 앓고 지나간다고 한 만큼 백신 접종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까지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접종률이요? 잠깐만요.
저희가 1차 접종은 85%, 또 2차 접종은 82%, 그런데 이제 3차 접종은 지금 약 한 40% 정도입니다. 네, 전국 평균보다 원주시가 좀 다소 느린 편인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사망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3차 접종도 쉽지는 않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다들 선뜻 맞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그렇습니다. 겁니까? 3차 접종도? 1, 2차 접종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3차 네. 접종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주시면 특히 이제 이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점점 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양해지고 또 강력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또 예방책들이 있다면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뭐 다함께 돌봄센터 입원 관련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다 휴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어린이집에도 일주일간 휴원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방학 요청을 해서 우선 오늘 16명 나온 그 부분으로 보면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치료 추진단을 저희가 1월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증인 그런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먹는 치료제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재택치료 받고 있는 환자들은 얼마나 되고요? 병실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아직 원주권 지역이? 병실은 아직 먼저 그 병원 관련해서 저희 환자가 원주 의료원의 환자가 거의 다 찼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병실이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자도 지금 223명 이제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재택 치료 추진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으로 또 저희가 보강을 하고요.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더 이상 좀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대책에도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미크론 관련이기도 하지만 벌써 2년째 이제 저희 그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저희 원주시 관내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의료원이나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나 소방, 경찰 또 그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었고요. 또 특히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저희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특히 가장 좋은 거는 그 적극적으로 방역의 그 대책 예방에 개인 방역 또 시설 방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께서도 가장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거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이규숙 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고용률과 고용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올해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해 강원도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강원도의 2021년 평균 고용률은 61.4%로 전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작년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의 100.2%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고용률이 회복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강원 경제활동 인구는 82만 9천 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만 6천 명 증가한 인원입니다. 청년 취업자도 전년 같은 시기 대비 1만 2천 명 증가했고요. 여성 취업자도 전년 대비 2만 5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임시근로자가 많이 늘고 지난해 고용 중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주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6.5%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0.7% 감소했습니다. 이에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 강원도청 원홍식 일자리 정책 과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원도는 관광,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산업에 추진된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정책의 중점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공공 일자리를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전을 위한 디딤돌 마련에 힘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단기 공공 일자리 등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강원도는 민간 고용 창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기업이 필요한 양질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4차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고용률 63%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시민들이 활용할 만한 일자리 정책으로는 어떤 게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고용률은 크게 늘었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는 취약계층의 공공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계층별로 나눠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강원도청 원홍식 일자리 정책 과장에게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업 정책으로는 강원 로컬 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예비, 초기, 창업 도약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9개 분야 41명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 로컬 벤처 기업 지원 드림팀을 구성하여 경영, 회계, 창업 등을 자문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용이 안정되면 도내의 청년 인구 유출에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도내 미취업 여성의 또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자 모집도 곧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강원도는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여성에게는 교육, 면접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데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근속 3개월 후 취창업 성공금 50만 원도 지급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이고 가구 원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구직 의사는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일자리 정책은 많았지만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일자리 지원 정책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 도내 정치 이슈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 연결해서 듣습니다. 박명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오색 케이블카 설치 기원안이 도내 정치권에 뜨거운 아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과 관련해 건설 반대 입장을 최초 밝힌 뒤 하루 만에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주말 강원도 의회에서 열린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장단 간담회에서 설악산의 희소성을 강조하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덕유산 꼭대기에 케이블카가 설치됐는데 등산하러 가면 구두를 신고 양복 입은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희소성이 사라져버렸다며 등산 라인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설악산의 희소성이 사라진다.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곧바로 야당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바로 다음 날 즉각 관련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전날 의사전달에 와전이 있었다. 과거에 제가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한 이유는 설악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자연자산, 관광자산으로 활용되길 바랐기 때문이라면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순철 상근 부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말 바꾼 이재명 후보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늦었다. 심판은 끝났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도당 역시 지난 17일 도 당사에서 설악권 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후보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도당은 오색 사또를 정쟁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양양 국민과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또 규탄하고 나섰나요? 네, 김진아 양양군수는 지난 18일 여당 대통령 후보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한입 갖고 두말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성명을 통해 지난 주말 강원도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희망적인 말을 내심 기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이 후보는 사업에 대해 전날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바꾸었다며 이는 교원영색이란 말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어제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무순 지사는 오색 케이블카 문제만큼은 강원도에서 여야 뜻이 다를 수 없다. 조그마한 의견도 없다고 믿는다면서 기초지자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로 최무순 지사가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강원도 입장을 정리해 주요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내달 또 분수령을 맞게 됐나요?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현장 조정회의에 착수해 사업 추진의 분수령을 맡게 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7일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현장을 찾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집단 민원 조성에 착수합니다. 조정회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해 도 양양군과 환경부 간 갈등 조정에 나서는데요. 전 위원장이 직접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재 의원은 현재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예상 노선은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한대희 제작진에게 김혜정이었습니다.